이 브랜드가 인기가 많냐 없냐, 이 브랜드가 지금 몇 개냐, 이 브랜드가 지금 창업 혜택이 있나 없냐, 이런 것만 보실 게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크리에이터이자 커뮤니케이터 인싸맨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창업에 있어서 또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매뉴얼을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프랜차이즈 본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쉽게 풀어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왜 매뉴얼을 지켜야 되는지부터 여러분들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A 지점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B 지점을 갔는데 맛없게 먹었어요. 입맛의 차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는 두부와 당면이 같이 들어갔다. 근데 여긴 당면이 아예 안 보이네. 자, 요번엔 C 매장을 갔어요. 근데 뭐 공깃밥은 플러스 1,000원을 내야 되네. A 매장은 셀프바가 있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셀프고 여기는 뭐 아예 전부 다 갖다 주고,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어떤 데는 양을 적게 주고 어떤 데는 양을 많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간판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장의 차이가 나는 것을 전바점이죠. 이런 전바점이 많으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로의 밸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찾는 주요한 이유는 제가 여러 번 푸차스쿨에서 강조드렸지만은 그 아이템이 너무 핫하고 유명하고 줄 서야 돼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매장을 가서 느낀 경험을 내 집 근처나 내 행동 반경, 생활 반경에서 다시 한번 안전한, 실패하지 않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통일성입니다. 이 통일성을 지키는 가장 핵심이 뭐냐? 이게 바로 매뉴얼인 거죠. 그러니까 매뉴얼을 지키는 건 가맹 본사에게도 그리고 가맹점에게도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러면 가맹점주 입장에서 봤을 때 언제 이 매뉴얼을 공부하냐, 교육을 받느냐? 일단은 가맹 계약을 하고 오픈하기 이전에 받는 신규 가맹점 교육이 있습니다. 신규 가맹점 교육 때 뭐 본사에서 이론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실습장 같은 데서 받기도 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에서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받은 걸 가지고 매장으로 와서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번 홍콩 반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매뉴얼이 안 지켜지는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바뀌었는데 그 직원이 점주 모르게 손대중으로 감으로 계량하지 않고 하는 경우들, 그리고 정말 악의적이지만 일부러 내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량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건, 그러면 양을 기존 매뉴얼보다 더 많이 주는 건 괜찮지 않냐? 그것도 나쁜 겁니다. 왜냐? 다른 가맹점에서는 그 양을 FM으로 배우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보다 더 많이 줘버리면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가맹점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이 품목은 이 메뉴의 맛을 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 노하우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임의로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쓴다든지 아니면 뭘 섞는다든지 아니면 사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메뉴의 정체성, 맛의 기준을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본사에서는 가맹점이 운영을 할 때 뭘 하죠? 슈퍼바이저라는 직책을 가진 우리 본사 직원들이 담당 가맹점을 순회하면서 매뉴얼을 잘 지키고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점검하고 또 재교육하고 보수교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슈퍼바이저 역할이 그것만은 전부가 아니죠. 하지만 그만큼 통일성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에서는 슈퍼바이저라는 역할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슈퍼바이저 한 명인데 만약에 80개 매장을 맡고 있다.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이런 매뉴얼의 관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보통 한 30개 정도라고 치면 그러면은 얼추 한 달에 적어도 슈퍼바이저 얼굴을 볼 수 있는, 본사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고를 때 전바점이 심하지 않은 브랜드를 고르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슈퍼바이저당 담당 가맹 점포수를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슈퍼바이저의
업무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슈퍼바이저의 개인 편차도 로봇이 하지 않는 이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최대한 통제하고 맥시멈의 경쟁력으로 슈퍼바이저를 가맹점에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가맹본부의 어떤 시스템과 체계와 내부 직원 교육 역량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맹점을 볼 때 이런 가맹점을 위한 신규 교육 또 보수 교육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이 내부적인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관리하는지도 우리가 조금 더 현미경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보통 보면은 이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 매뉴얼이 있고요. 근데 실제로 책을 보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막 매뉴얼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방에 보면은 부착용 매뉴얼이라고 해서 되게 그 품목명, 그 다음에 인분수, 그리고 그람, 양 이런 것들을 책받침처럼 코팅을 해서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메뉴를 조리하는데 바로 앞에다가. 그러면은 바로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가맹점으로 바로 채용이 돼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걸 보고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스피드는 자연스럽게 느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의 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브랜드들은 우리가 모바일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 매장의 필요에 따라서 특정 메뉴의 조리 매뉴얼을 본다든지 식재료의 전처리 매뉴얼을 본다든지 혹은 서비스 접객 매뉴얼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플랫폼화 시켜서 웹사이트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브랜드 내부의 폐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홍콩 반점에서도 나왔지만은 TV를 이렇게 달아주는 경우들도 있죠.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냥 이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그렇게 TV를 달아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본사가 그냥 가맹점 오픈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투자 노력을 통해서 계속 가맹점이 매뉴얼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케어해주고 관리해주고 때로는 질책하고 이 기준을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본사가 그러면은 약간 갑질하냐?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브랜드가 오래가고 그래야지 장사가 살아납니다. 왜냐? 거기 오시는 손님들은 다른 곳에서 먹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맹점에 와서 내가 그 경험했던 맛을 느낄 수가 없어. 그러면 조용히 안 옵니다. 그 매장을. 그리고 뭐 리뷰를 통해서 여기는 뭐가 달라요 이렇게 써주면 그냥 고마운 거죠. 대부분 조용히 발길을 끊고 다른 매장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 본사가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본사가 가맹점을 신규로 계약하고 자꾸 신규 브랜드만 내려고 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기존 가맹점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아는 본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이 브랜드가 인기가 많냐 없냐, 이 브랜드가 지금 몇 개냐, 이 브랜드가 지금 창업 혜택이 있나 없냐 이런 것만 보실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한 이후의 모습들을 그려가면서 여기서 핵심적인 것들 슈퍼바이저 그리고 LSM 같은 마케팅 그리고 뭐 교육 시스템 본부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가맹점주님들께는 물론 매뉴얼을 기본적으로 잘 지키셔야겠죠. 우리 매장에 장사하는 거잖아요. 매뉴얼을 잘 지키는 게 본사한테 잘 보이려고 본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단독으로 사업자를 내신 거기 때문에 매뉴얼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이런 삼정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정량, 정성, 정품. 그러니까 내가 할 거 다 하고 기준대로 그리고 나서 만약에 보완해야 될 게 있다. 그럼 그때 정정당당하게 본부에 또 이런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어야 되는 이게 되게 FM적인 서로 간의 윈윈하는 소통인 거죠. 자, 본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장에서 이렇게 매뉴얼을 잘 지켰어요. 최선을 다했어. 그럼 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맹계약하기 전에 정말 세상에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주실 것처럼 소중하게 케어했던 그분들이 가맹점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전에 설명했던 수익률과 영업이익률의 기준 범위 안에서 장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장사가 잘 되도록 또 하는 본부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 가맹본부 그리고 또 중견 프랜차이즈 본사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가맹점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매뉴얼 기준에 맞게 장사를 했을 때 돈이 남는지를 리얼 데이터로 손익관리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상 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100% 여러분들의 본사 물품을 사용하고 정량 준수를 하고 정말
정확하게 포스에 입력을 하는 그런 가맹점의 손익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협조를 받아서 관리를 해 나가면 그게 슈퍼바이저 분들에게는 다른 가맹점을 관리 지도하는데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99개를 잘했는데 하나 가지고 본 사람 나빠 이렇게 하는 가맹점주님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 그게 뭐다? 리얼 데이터 손익 관리표가 여러분들의 핵심입니다. 사실 그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가맹 상담하실 때도 현실적인 얘기를 부풀림 없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매뉴얼을 잘 지키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번에 그 백종원 대표님의 이 짜장면 프로젝트가 정말 대단한 게 실제로 본부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백종원 대표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많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조금 경각심을 갖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맹점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히 각성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비 창업자 분들에게는 실제로 가맹점을 오픈한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알아볼 때 여러분들이 창업을 알아보는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런 요소들이 나중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피눈물을 나게도 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데 뭔가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막 집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막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조금의 경각심은 가져보셔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아직 가맹계약 도장 안 찍으셨으니까요. 네. 자,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들도 근육을 키워가시면 되고 우리 가맹본부에서도 조금씩 노력을 하시다 보면 저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조금씩 건강해지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게 상생인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 가맹점이 오랫동안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가맹본부의 역할 그리고 가맹점은 또 가맹본부와 함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익 창출하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좋잖아요. 그죠? 자, 그런 포인트를 오늘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